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혹시나 지금 보이는 단기 변동성 장세에 마음이 불안하셨다면 그 불안하셨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인 건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것 같습니다. 투자 시 불안한 마음의 근본이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테슬라가 저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는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폭락을 대비한 안전 자산 비율 확보와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자제라는 원칙을 깨고서라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왜 테슬라가 저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 링크를 통해 관련 영상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얼마 전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JP 모건인지 모런인지 테슬라 목표가를 $80에서 $90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솔직히 저도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도출된 결과인지를 알기에 메이저 IB에서 이런 헛짓거리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 것이지,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 또 바뀌지 않았습니다. JP 모건이 멍청이들이 가는 곳이 절대 아니기에 이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투자자 기만 행위입니다. 다 알면서 멍청한 척하며 제가 비판했던 PE 접근으로 테슬라를 비판하며 미래의 EPS도 말도 안 되는 2년치만 계산해서 사용하였죠. 정말 간단히 말해서 JPM의 논리를 따르자면 아마존은 2012년도에 $254의 주가로 3600 PE를 찍었으니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3100불이 넘어가네요. 페이스북은 2013년에 $25 주가로 PE가 1279이니 역시 망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배도 넘어가는 $277입니다. 이 둘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서 그렇지 이외에도 그 예는 아주 많습니다. P 레이쇼가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JPM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이딴 헛짓거리를 한다는 게 솔직히 좀 화가 나고 그렇네요. 영상 만들면서 속이 부글거려서 조금 짜증을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헛짓거리에 안 당하시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룬 영상이 지난 골드만삭스 DCF 밸류에이션 영상이었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FSD도 보험도 다른 사업들 다 제쳐두고 전기차 시장만 봤을 때라도 과거 10년과 같은 추세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780보다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테슬라가 제게 수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의 첫 번째 이유인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은 이 밸류에이션의 바탕이 되는 산업의 성장성과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믿음입니다. 먼저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을 살펴보죠. 과거 10년의 전기차의 총 숫자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전기차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앞으로 더 빨라지면 더 빨라졌지 이 추세가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장 안에 있는 테슬라를 보시죠. 2019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들었던 2019년입니다. 그때 모델3의 성적을 보시죠. 전체 시장이 쪼그라드는 미국에서 오히려 미친 듯한 판매 성장을 보여준 게 모델3입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커 나갈 것이고, 심지어 이런 추세 속에 잠깐 쪼그라들었을 때마저 미친 듯이 매출을 올린 게 테슬라입니다. 이 자료는 모델3 출시 이후 모델3의 매출 파괴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모델3를 잘 만든 것도 분명 크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2022년 하반기, 늦어도 2023년에는 테슬라에서 $25,000 전기차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파급이 눈에 선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의 매출의 발목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집니다. 여기에 FSD가 확대된다면 테슬라 수요는 한없이 더 높아지겠죠. 제가 위에서 말한 밸류에이션에 이런 FSD까지 고려된다면 지금 주가가 조금 변동한다고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작 도중 SEC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주가의 흔들림마저도 50억 달러 유증으로 인한 내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50억 달러를 8일과 9일 이틀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와, 진짜 5.4조 원을 시장가로 다 처분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다시 공급, 즉 테슬라의 생산 능력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죠.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생산이 매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핵심 지표 중 하나가 생산량이고, 이를 다룬 영상은 위에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대를 뛰어넘는 생산 능력 향상을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 그에 더불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안에서 테슬라를 향한 엄청나게 높은 수요의 확인, 마지막으로 이런 수요에 하답하며 기대 이상의 생산을 해내고 있는 테슬라. 저에게 중요한 건 대폭락과 같은 매크로 위기를 제외하면 위에서 말한 요소들입니다. 바로 이 요소들이 테슬라 미래 주가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범위 아니라면, 누누이 말했던 차트 짝대기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를 보고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테슬라 주주로서 불안함을 느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전기차 시장 전반의 흐름을 꺾는 사건이 발생할 때, 혹은 테슬라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요가 내려가거나 공급이 제한될 때입니다. 만에 하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분기별 지표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조금은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테슬라가 보여주는 지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위 내용이 제가 왜 테슬라가 저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게으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테슬라를 주제로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는 ETF를 통한 인덱스 투자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왜 ETF가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주가 성적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완벽에 가까운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ETF를 10년 이상을 투자하면 손해를 보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뮤추얼 펀드 수익이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만약 펀드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정말 대다수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아웃퍼폼하는 펀드는 극히 드물어서 이게 통계적으로 운 좋게 홀짝을 잘 맞춘 것인지 펀드 매니저의 뛰어난 능력인지 구분하기도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홀짝 10번을 연속으로 다 맞추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1024번 중 한 번은 일어나죠. 이 10번을 모두 맞춘 게 정말 통찰력인지 단순한 확률에 의한 운인지는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 왜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으시다면, 과거 시장이 보여준 지표를 바탕으로 ETF 투자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대부분의 전업 혹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검증이 된 투자 방법일 뿐더러 심적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적이 수익이기에 위의 정석적인 투자 방법의 수익률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벌써 테슬라의 올해 수익만 700%이니 위험이 적다 한들 장기 투자 기준으로 매년 1에서 20% ETF를 통한 수익이 마음에 안 차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국 본인이 왜 투자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가능하면 몇몇 개별 케이스가 아닌 통계를 통해 접근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가 차트 짝대기 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이걸 전체 통계로 때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내용이 밝혀진 지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몇몇 케이스를 들고 와서 삼봉을 때렸다 매수하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JP 모건의 밸류에이션처럼 솔직히 열불이 찹니다. 결국 본인의 투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의 깊이가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깊이입니다. 조금은 힘들고 시간도 소모되지만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틈틈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부는 투자 종목 자체, 그 기업이 속한 산업,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공부입니다. 저도 아직 테슬라의 배터리와 FSD,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부족해서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며 공부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되어 갔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제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도박 혹은 투기가 아닌 진정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